최근에 약국이 양수도를 하면 당연히 폐업이 되는 건 맞지만 그거 말고도 그냥 신규로 했다가 폐업을 하는 케이스, 순수하게 진짜 영업이 안 돼서 폐업한 케이스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약국이 폐업 시 일어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필요한 상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지킴의 강민우 회계사입니다. 신희망 회계사입니다. 폐업의 원인은 다양하죠. 첫 번째로 병원이 같이 하기로 해서 먼저 들어왔고 병원이 갑자기 뭔가 사기를 당하든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가버렸네. 그러면 약국이 거기서 버틸 수 있느냐, 혼자서 매약만 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많죠. 그럼 이미 개설 허가도 났고 인테리어도 했고 돈도 투자했고 다 했는데 이 상황에서 약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폐업을 하는 케이스. 또 두 번째 케이스 제가 본 것들은 그냥 부동산이 있어요. 되게 요지에 있어요. 지하철 역세권에 아주 유동성 많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매약하려고 도전을 하신 거예요. 여기 누가 해도 어떤 장사를 해도 잘 될 자리야. 다른 업종을 인수해서 국으로 변화해서 권리금도 주고 인테리어도 하고 월세도 크게 주고 했어. 근데 생각보다 일매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월세의 손익분기를 넘겨야 되잖아요. 월세 및 약사님 인건비, 그리고 파트 인건비, 전산원 인건비 이런 걸 다 넘겨야 되는데 막상 엄청나게 유동성은 많은데 약국에 안 들어온 거지. 일매가 고만고만 하던 차에 여기 화장품 로드샵이 들어온다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거나 이제 그러면 나가시는 거죠. 뭐 그렇죠. 네. 원래 생각하셨을 때는 정말 매약 위주의 약간 큰 약 24시간에 365로 한다든지 생각보다 안 나온 거죠. 그래서 그냥 폐업을 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아지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있죠. 병원장님이 이전. 그쵸. 그건 되게 흔한 일인데 그런 케이스에서는 병원장님하고 뭔가 연이 있으면 같이 이전하는 곳으로 같이 가려고 약사님이 잘 하신 거죠.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물론 연이 없으면 병원장님 물러난 가실 수 병원장님만 가버려서 약국이 조금 애매하게 돼서 사실은 좀 폐업을 하는 케이스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옮기기 전 약국에 세무적인 리스크가 조금 숨어있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폐업할 수 폐업해야죠. 뭐 예를 들어 재고가 장부 금액보다 실재고가 뭐 한 1, 2억 많다. 그렇게 되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폐업을 하고 다시 매입으로 가는 방법도 뭐 그런 있고.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사업자 자체에 뭔가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사직을 안 하고 해고를 많이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고용지원금이 다 없어지니까. 해고를 한 사업장은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약간 빨간 줄처럼 1년 동안 뭔가를 지원금을 주지 않죠. 근데 그런 것도 다 리셋되니까. 그쵸.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많다 이러면 그냥 뭐 폐업을 할 수도 있겠죠. 약사님들이 그러면 폐업을 어느 시점에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특히나 양수도 할 때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양도하는 약사님 바로 양도와 동시에 바로 폐업해놔요? 그게 이제 오해예요. 그건 아니고 폐업 일자라는 거는 세무상 그냥 텍스트에 불과해요. 흔히들 오해하시는 게 보건소의 개념에서도 폐업과 개업이 있잖아요. 그럼 보건소에서 폐업이 앞선 약국에서 이루어져야 개업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동시에 날짜를 맞추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법상에서의 사업자 폐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오해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원래 청산 기간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상법상에서. 실제로 우리는 약국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수많은 도매상의 거래 잔액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게 세금 계산서가 끊기는 시점이 폐업 시점이 아니라 그 다음 달 10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3개월 뒤에 끊긴 데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폐업이라는 거는 보통 한 달? 한 달. 또는 뭐 길게는 2월 말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가능하긴 하죠. 폐업 관련해서 이제 세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폐업하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 이거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은데 종소세는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종소세는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어지니까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폐업하면 지금이 8월 달인데 그냥 내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내년 5월 달에 신고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 사업소득 중에 하나가 그냥 8월로 끝난 것 뿐이에요. 그럼 좀 달라진 건 부가세예요. 부가세는 폐업 부가세라고 해서 폐업일이 속하는 그 다음 달에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항상 7월 25일, 1월 25일에 신고를 하시잖아요, 부가세를. 근데 폐업하면 폐업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부가세 정리해야지 하면서 세무서가 폐업이 뭐 8월 중순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 달인 9월 25일까지는 신고하세요 라는 의무를 지어놓는 거죠. 개인 사업자가 손실이 엄청나게 크게 났어요. 병원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진짜 대박 손해가 난 거야. 컨설팅 피도 날라가. 그럼 내가 인테리어 6천만 썼는데 전 매몰 비용이잖아요.
근데 번개 없어서 다 손실이야. 그 해 그래서 손실이 막 마이너스 3억이야. 이거 그냥 다 날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저 망했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해 폐업해서 되게 내가 큰 손실이 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마이너스로 손실이 난 세무적으로 금액은 2월 결손금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익이 날 때까지 그 사람이 손익이 날 때까지 나중에 약사님이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거 다 먹을 수 있어요. 10년 동안. 네, 힘을 내서 새로운 약국을 열었네. 근데 너무 대박이 나서 1년에 막 순수익이 5억씩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났던 3억을 그대로 땡겨서 5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월 결손금이랄게. 그래서 약사님들이 손실난 건 비용 처리 영원히 안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약사님이 이번에 1억 발생했기 때문에 어떡하냐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미래에 다시 또 약국 차렸을 때 그 실제 수익을 깎을 수 있는 순수익을 깎을 수 있는 또 도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염려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완전히 폐업했다. 그럼 이제 또 마지막으로 챙겨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처방전. 처방전과 관련된 의무들이 있잖아요. 뭐 보관 의무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 공단에서 뭐 소명 요청을 했을 때의 소명 이제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포괄 양수도를 했더라도 처방전 도장 찍어서 나간 게 이제 이 전 약사님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돼요. 폐업하셨으면은 그 시점 기준으로 잔여 의무 보관 개월수가 나오잖아요. 그거대로 쫙 다 뽑아가지고 잔여 기간 동안만 보관 마저 해줬다가 폐기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한 1년 지나서 폐업하기 전 거의 처방전에 대해서 소명 요청이 들어오면 그러면은 보여주기도 하고. 처방전과 관련된 프로세스가 하나 또 있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반품인 것 같아. 당장 캐시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아마 폐업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안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폐업하실 때 세금계산서를 끊거나 받거나 발행해줘야 되거나 하는 일들이 잦을 텐데, 진짜 리얼 폐업이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부가세 내면 되게 기분 안 좋겠죠. 반품이라는 거는 반품을 치는 순간 마이너스 매입이라는 세금계산서가 끊기고, 그럼 반품을 100만 원 쳤으면 그거에 부가세 10만 원은 폐업 부가세 때 우리가 내게 되는 효과예요. 그것도 마저 고려하셔야 되고, ATC를 파셨으면 ATC를 파실 때 계산서를 발행하셨으면 내년에 종소세 신고 때 매출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거는 추가 세금이 나온다는 걸 의미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거는 추가로 세금을 세이브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반품 세금계산서는 세금을 내는 거다. 마이너스로 발행받은 거니까. 그래서 반품 치실 땐 좋은데 폐업 부가세 낼 때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부분을 고려해 가시면서 반품을 치시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게 약이 혹시 뭐 셀렉션이 귀하다거나 구하기 어려운 약이면 동료 약사님이나 뭐 주변 약국에 그냥 파시는 게, 그게 반품보다는 나을 수도 있죠. 사실은 약사님들끼리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잘 안 하잖아요. 원래 안 하니까요. 현실적으로 잘 안 하잖아요. 왜냐면은 하신 분은 또 세금계산서 없이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반품을 하나하나 따박따박 쳐가면서 10% 세금 폐업 부가세로 부담하시기보다는 주변에 약국 간 거래를 이용하시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업 안 하면 안 돼요? 약국을 양도하긴 했는데 이 사업자를 살리면 안 돼요? 사업자를 살리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 거 알아요. 뭐 때문에 특히나 살리고자 하시냐면 약사님이 대출을 안 끼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대출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출이 만약에 사업자를 폐업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환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국을 양도했거든요. 근데 폐업을 해버리면 바로 대출 상환하라고 나오니까 대출 기간이 1년마다 연장이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까지라도 사업자를 연장했다가 새로운 사업자로 바꿔갈래. 진짜 약국 운영에만 초기 자금으로만 쓰신 대출이면 뭐 3억에서 뭐 많아봤자 10억 이럴 것 같은데, 받아 쓰셨으면 일단 상환을 하시고 새로 사실 대출을 하는 게 좀 안전한 방법이고, 왜냐면 새로운 약국이 찾는데 보통 뭐 짧게는 뭐 6개월, 길면 몇 년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약국이 허가업종이 아니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방법은 있어요. 약국이라는 명칭은 약국의 그 개설 등록증이 있어야지만 쓰는 게 법률입니다. 그래서 살릴 수는 있는데, 첫 번째 사업자명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 업종 바꿔야 돼요. 지금 약국이라는 업종을 쓸 수는 없어요. 일반 도소매는 가능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약국에 양도했기 때문에 그 주소는 안 되겠죠. 뭐 집으로 바꾸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전자상거래를 했어.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을 하고 있었어. 약국에서 파는 물건을 거기서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자를 이제 집에서 할게 해서 약국 사업자를 살리고 사업자 이름을 다 바꾸고 업종 바꾸고 주소지 바꿔서 살리면 살릴 수 있죠. 시실 예정이면 사실은 이건 가상사업자로 봐서 세무서에서는 이거 페이퍼 컴퍼니군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나 아직도 사업 준비 기간입니다. 약국을 폐업했고 사업자명
받고 업종 바꿔서 새로운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기간이에요. 아직도 준비하고 있어서 매출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 기간이 너무 길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볼 때도 그 부가세 기간 이상 2기간 이상을 넘기면 사업 준비 기간으로 안 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1년. 그 페이퍼 컴퍼니가 1년 이상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네, 있어요. 연락 오죠.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해당 네. 카드 가맹점에 카드 매출 있니? 물어보고 매출 세금 계산서 있니? 물어보고 인건비 고용 내역 있니? 그럼 다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카드 매입 있니? 로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비용 터는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하는 거죠. 아니 그래도 어쨌든 매출이 조금이라도 매출이 있어야 돼, 발생하면 그러니까. 뭐 좀 애매할 거예요, 세무서 입장에서. 맞아. 하긴 하네. 근데 정말 제가 노력했는데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빨리 새로운 약국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약국을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사업자명 바꿨다고 했잖아요. 뭐 A 약국이었는데 A 팜으로 바꿨다 치고 업종을 인터넷 상거래, 전자상거래하고 전자상거래하고. 도소매로 했고 그리고 집 주소로 바꿔서 살려놨어요. 이 사업자를 다시 새로운 약국 B 약국으로 바꾸고 약국이라는 업종으로 바꾼 다음에 주소지를 새로운 약국으로 바꿔서 갈 수 있고 그럼 대출은 계속 살아나죠. 사업자 번호는 똑같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 네, 오늘 폐업과 관련된 뭐 별의별 얘기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개업은 하도 많이 얘기했지만 폐업은 처음인 것 같아서 사실 사람들이 개국에만 집중을 많이 하지. 그렇죠. 양수도 할 때 한 명은 개업하고 한 명은 폐업하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이니까 네. 사실 흔한 일이긴 해요. 그러게. 근데 챙겨야 될 것들도 있고 효과를 조금 개념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될 것들도 있고 의사결정을 할 때 좀 고려해 주십사 하면서 말씀드린 부분들도 있는데 다음번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